케냐의 수도 나이로비를 떠나 도착한 곳은 탄자니아의 킬리만자로 산을 돌아볼 수 있는 도시 모시이다. 킬리만자로 산 아래의 모시는 인근 지역의 교역 중심지이자 킬리만자로 산의 등반 기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모시는 탄자니아 북동부에 위치하며 아프리카 대륙의 최고봉인 킬리만자로 산의 남쪽 기슭에 자리 잡은 활기찬 도시이다. 킬리만자로 주의 주도이기도 하며 해발 약 900m의 고도에 있어 도시 어디를 가든 눈 덮인 킬리만자로의 장엄한 풍경을 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다. 킬리만자로 산은 탄자니아 북동부의 케냐 접경지대에 있는 휴화산이며 빅토리아 호수의 동쪽에 위치하는 아프리카 대륙의 최고봉이며 세계에서 가장 높은 화산이다. 킬리만자로는 스와힐리어로 빛나는 산이라는 뜻인데 적도 부근에 위치하면서도 정상이 항상 만년설에 덮여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산은 해밍웨이의 소설 킬리만자로의 눈의 무대이기도 하다. 보통의 등산객들이 킬리만자로를 오르는 가장 대중적인 코스는 마랑구 루트다. 일반적으로 등산객들은 하루에 1000m씩 고도를 높여 올라가며 보통 4박 5일의 등정과 하산을 완료한다. 등산의 첫날은 킬리만자로 국립공원의 입구인 마랑구 게이트에서 만다라 산장까지 3시간 동안 열대우림을 통과한다. 흔히들 이야기하기로는 킬리만자로 산이 전문 산악 기술이 없는 일반인들이 오를 수 있는 산의 대표적인 예로 들고 있다. 실제로도 대부분 전문적인 등반 장비를 갖추지 않은 일반인들이 등반 가이드의 안내를 받으며 산을 오르고 있다. 지리상으로 적도 부근에 있는 만큼 정상 부근까지 가더라도 다른 고산들에 비해 추위가 덜한 편이며 히말라야와 같은 눈사태나 크레바스 등의 위험이 적어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정상에 오른다. 그러나 등산객들이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점은 킬리만자로 산이 해발 6000m에 이르는 높은 산이고 고산병과 갑자기 몰아치는 추위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며 이런 이유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중도에서 포기하기도 한다. 보통 50%의 정상 등정 성공률을 보인다고 하는데 킬리만자로 산을 너무 가볍게 보고 등산을 준비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탄자니아 법규상 킬리만자로 산의 등정은 혼자 할 수는 없고 현지 회사를 통해 가이드와 포터 등을 고용해야만 할 수 있다. 보통은 5일 이상 걸리는 정상까지의 등산을 나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킬리만자로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오르는 마랑구 루트의 출발점인 해발 1850m의 마랑구 게이트까지만 다녀오기로 했다. 마랑구 게이트만 하여도 한라산보다 높지만 이곳까지는 차량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정상 등정을 못하는 아쉬운 여행자들은 마랑구 게이트에서 3시간 정도 걸리는 해발 2700m의 만다라 산장까지 가벼운 트레킹을 즐기기도 한다. 만다라 산장까지 다녀오는 미니 트레킹만으로도 킬리만자로 산 주변의 울창한 열대우림을 경험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킬리만자로의 위용까지도 느낄 수 있다. 1848년 독일의 선교사 요하네스 레브만과 루드비히 크라프가 유럽인으로서는 처음으로 킬리만자로를 방문했으며 이후 1889년 유럽인으로는 처음으로 독일의 지리학자 한스 마이어와 오스트리아의 산악인 루드비히 푸르첼러가 키보산 정상에 올랐다. 킬리만자로의 또 다른 보물이 마웬시 산은 1912년 독일의 지리학자 프리츠 클루테가 처음 등정했다. 킬리만자로 산은 아래에서 정상까지 다양한 식물대가 이어지는데 고원의 관목지대와 울창한 숲의 열대우림 지역, 탁 트인 황야 등의 다양한 지역으로 분포되어 있다. 해발 고도 1000m 이하의 산기슭은 불모지이나 남서부 1000m에서 2000m 지대는 다양한 식생으로 이루어진 숲으로 덮여 있어서 지역의 원주민이 커피와 바나나 등을 재배하고 있다. 마랑구 게이트 주변 가까운 곳에서는 킬리만자로 산에서 내려오는 폭포를 만날 수 있다. 울창한 열대의 우림을 지나서 계곡으로 내려가면 시원한 폭포와 계곡의 물길을 볼 수 있다. 킬리만자로를 여행하러 온 관광객들이 폭포 앞에서 물보라를 맞기도 하고 잠시 쉬어가는 곳이다. 또한 인근에는 유명한 킬리만자로의 야생커피 농장이 있는데 여행객들이 방문하여 커피 농장도 둘러보기도 하고 농부들이 직접 로스팅해서 만들어주는 킬리만자로 야생커피를 맛볼 수도 있다. 열대우림 사이에서
자연 그대로 야생으로 자라는 커피나무를 볼 수 있고 원하면 농부들에게서 즉석으로 구매할 수도 있다. 탄자니아 커피의 심장으로 불리는 모시는 탄자니아의 주요 커피 생산 중심지이다. 킬리만자로의 비옥한 경사면과 주변 지역에는 광대한 커피 농장이 펼쳐져 있으며 특히 탄자니아 마일드 아라비카 원두가 유명하다. 킬리만자로를 품고 있는 탄자니아의 커피는 이웃나라 케냐의 커피와 더불어 맛과 향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고급 커피다. 탄자니아의 주요 수출 품목으로 최상의 커피로 불리며 부드러운 맛과 우아한 커피 향을 자랑하는 탄자니아 커피는 킬리만자로 산록에서 재배되어 일명 킬리만자로 커피로 부른다. 세계 최대의 휴화산인 킬리만자로산 인근 모시 지역은 강수량이 많아 땅이 항상 촉촉하고 화산성 토양임에도 불구하고 습기가 많은 편에 속한다. 킬리만자로는 연간 강수량 3000ml 이상의 많은 비를 내리게 하여 킬리만자로의 야생 커피 농사에 도움을 준다. 이곳의 사람들은 야생 커피를 킬리만자로가 탄자니아에 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최고의 커피라는 말로 자부심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킬리만자로 산에 등반을 목적으로 가는 경우에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에티오피아 항공을 타고 킬리만자로 공항에 내리는 것인데, 에티오피아를 경유하거나 다른 나라를 경유하거나 기본적으로 두세 번은 환승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일반적인 배낭여행으로 인접국가를 여행하고 킬리만자로를 가기 위해서는 탄자니아의 수도 다르에스살람보다는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가 교통편이나 시간상으로도 더 편리하다. 킬리만자로 여행의 출발점이 되는 마을 모시까지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서 차량으로 5시간 정도 걸린다. 현재 킬리만자로산은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2000년대 이후로 만년설과 빙하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산기슭에 있던 삼림이 벌채되면서 산 위로 불어오는 바람이 습기를 머금지 못하는 것도 한 원인이다. 1912년 만년설을 처음 측정했을 때에 비해 2011년에는 만년설의 85%가 소멸했고 2020년을 기점으로 빙벽이 완전히 사라졌으며 2060년에는 킬리만자로산에서 만년설과 빙하를 볼 수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킬리만자로 국립공원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화산봉우리로서 멸종위기에 처한 다양한 동식물들이 서식하는 환경의 자연적인 가치와 보존 필요성을 인정받아 1987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었다.